10만 달러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하루에도 10,000달러도 움직일 수 있다. 보통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률이 10%가 이제 거의 최대라고 보면 하루에 10%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2018년, 19년 보면 이더리움이 9만 원 갔다가 500만 원 가는 것처럼 결국은 나중에는 비트의 키 맞추기에서 갈 거니까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건 아주 좋은 거죠. 저희 생각은 뭐냐면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면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럼 장기적으로 도대체 몇 년을 보나요? 그러면 저희는 한 4, 5년 정도 보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모아간다고 하면 질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팽돌이 안피로 작가님 모시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을 쓰고요. 요즘 이제 투자가 그다음에 이제 제2의 직업으로 살고 있는 안필호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조정이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또 어제 저녁에도 또 한 2% 정도 빠지는 모습이어서 지금 현재 82,000불 정도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 요즘 비트코인 좀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은 이제 제가 볼 때는 한동안은 좀 울퉁불퉁할 것 같긴 한데요. 지금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저점 구간을 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가에서 제일 유명한 그 톰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관세 이슈가 4월 2일 날 보편적 관세가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그 전에 아마 저점을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톰리는 얘기를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잘 버티는 거 보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에 가장 이게 역사적으로 성공한 ETF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가격이 안 좋으면서 유출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유출이 3월 달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여기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출량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보니까 다시 유입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유출이 되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이제 기관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기관이 보통 보면은 이제 ETF의 10에서 15%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 기관 중에 거의 대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헤지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이제 스마트 머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다니는 애들인데 보니까 미국의 시장이 안 좋고 일본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디로 다 갔냐면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중국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증시 상승률이 제일 높았던 이유가 이 자금 유입이니까. 근데 얘네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은 미국 시장이 별로 안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유출을 일으킨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그런 거죠. 트럼프가 생각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당장은 자산시장이나 주식시장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트럼프는 주식이나 자산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런 거죠. 자, 예전에는 그냥 주식시장이 단순히 주식시장이었는데 미국 사람들의 47% 정도가 다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소비가 줄어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거든요. 그러면 GDP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실물 경제가 삶을 이끌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는데 요즘은 주식시장이 너무 거대화가 되니까 주식이 떨어지면 오히려 실물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거를 무시를 못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이슈도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4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정말 실시할 거냐 아니면 그냥 협상용으로 쓸 거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당선이 확정됐을 때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급등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막상 이제 취임하고부터는 엄청난 하락이 이어졌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트럼프의 취임 직후에 이렇게 크게까지 하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내부적인 문제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트럼프가 되고 나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은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뭐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미국은 얘기 들으셨겠지만 채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채를 누가 사주냐의 문제고 지금 채권 금리가 너무 높으면 다시 채권을 찍을 때 미국에서 너무 많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바이든 정부에서 단기채를 너무 많이 찍는 바람에 채권을 지금 너무 높은 가격에 다시 매입을 해서 다시 찍어야 되는 상황인데 채권 금리가 높다는 건 미국 정부가 정말로 부담이 많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도 그렇고 벤센트도 그렇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지금은 실물 경제가 중요한 거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주식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채권이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우리 지금 부담을 줄여야 되거든. 그래서 신년물 국채 금리를 우리가 내리고 조절을 할 거야.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은 비싸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채권에 부담 없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부담을 줄여야 돼. 그러니까 첫째, 지금 우리
뭐 쉽게 해서 상반기에는 일단은 주식시장이나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채권 가격 안정이 우리가 최우선이야.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채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자산시장에 있는 돈이 채권으로 가야 되니까 자산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더라도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는 의도 때문에 지금 상반기가 울퉁불퉁한 거지, 절대 트럼프 정부에서 자산시장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어제 보니까 주기용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트코인의 강세장은 이미 끝났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트윗에 올리고 X에 올리고, 또 마이클 세일러는 반대로 비트코인이 조만간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의견이 굉장히 극과 극이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작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이 없는 시장이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10만 달러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하루에도 10,000달러도 움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률이 10%가 이제 거의 최대라고 보면 하루에 10%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9만 달러 갔다가 어떨 때는 10만 달러 갔다가 8만 달러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물이나 이런 걸 하기에는 정말 너무 어려운 시장인 거고. 근데 장기적인 펀더멘털에서 자, 트럼프의 정책 중에서 딱 변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관세는 한다 안 한다는 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야, 우리 철강은 반드시 지켜. 왜냐면 우리 US 스틸은 팔지 않을 거야. 일본 니네가 아무리 뭐 얘기해도 우리는 니네가 지분 투자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절대로 철강은 넘겨줄 수 없어.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 쉽게 해서 디지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진심이야. 크립토는 절대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항상 일관적으로 좋은 얘기만 하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사실은 저같이 이제 암호화폐를 오래전부터 투자했던 사람들은 너무 감동인 거예요. 예전에는 비트코인 맨날 없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정식으로 자산시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뭐냐면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투자를 한다면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긴 호흡으로 가져가게 되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인 거죠. 저희가 뭐 제 책에도 얘기했었지만 2017년부터 이제 투자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2018년, 19년 보면 이더리움이 9만 원 갔다가 500만 원 가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이더리움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있는데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지금이 보면 28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비트의 키 맞추기 위해서 갈 거니까.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더를 모아가거나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건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제가 지금 후회되는 게 뭐였었냐면 예전에 2018년도에 비트코인이 뭐 300만 원, 400만 원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만약에 100개 사서 안 팔고 갖고 있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런 것처럼 장기적으로 10년을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인데 너무 단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고 있고, 그래서 그럼 장기적으로 도대체 몇 년을 보나요? 그러면 저희는 한 4, 5년 정도 보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모아간다고 하면 질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이제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게 거대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게 좀 비트코인 사이클이 기존과 좀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반에 실수했던 게 뭐냐면 ETF 들어오면서 아마 사이클이 6개월 땡겨졌을 거야. 아니면 8개월 땡겨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실수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작년 3월 달에 너무 알트가 많이 오르니까 우리 이제 알트장이 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비트를 뭐로 바꿔야 돼? 이더로 바꾸고 이더를 또 알트로 바꾸는 그런 시스템적인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사이클들을 이제 알아갔으니까 그대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실수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그때 이더를 바꾼 게 지금 사실은 계속 마이너스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라는 거는 확률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요번에 또 실수한 게 뭐냐면 우리가 2월 달에는 대부분이 좋았어요. 암호화폐가. 왜냐면 승률이 90%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2월 달은 대부분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원래 리밸런싱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제가 현금을 많이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인 반, 현금 반 있었는데 그 현금의 반을 이더리움을 또 샀어요. 2월 달 초에. 근데 지금 또 다 물렸죠. 근데 걱정을 안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무조건 이길 건데 투자는 확률 싸움이거든요. 근데 확률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지금 저희가 사이클은 저희는 아직은 한 번 더 있다고 봐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근데 사이클이 약간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요. 왜냐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상반기는 지금 이렇게 울퉁불퉁하면서 나 관세 가지고 지금 채권 금리에 관심이 있어. 그죠?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5월부터 9월까지는 계절적인 원인으로 안 좋거든요. 그러면 코인 시장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나스닥이 연동돼 있어요. 미국 자산 시장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미국 자산이 안 좋으면 자산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겠죠. 근데 회복하면 같이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월가에서 투자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드라켄 밀러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우리 3분기에 별로 안 좋아. 근데 4분기에 회복할 거야. 그럼 저희는 4분기에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알트코인 ETF도 지금 다 10월 달로 미뤄졌잖아요.
그러면 10월 달에 혹시 알트코인 ETF들이 승인되기 시작하면 또 뭐가 있냐면 우리 IPO라는 게 있는데 크라켄 거래소 뭐 이런 애들 뭐냐면 그다음에 서클 이런 애들이 내년 상반기에 비트코인 우리 쉽게 얘기해서 주식시장에 들어갈 거야. 나스닥에 들어갈 거 하면 보통 코인베이스가 상장될 때가 불장의 정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면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크라켄이 만약에 들어왔어. 거기 정점이겠죠. 사실은 그때 팔아도 잘 파는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IPO라는 거는 항상 가장 좋을 때 하거든요. 그럼 크라켄이 들어오는데 서클이 들어오는데 하면 가장 좋은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내년 상반기니까 오히려 내년 상반기가 불장일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판단하는 거지. 아까 얘기했지만 확률 싸움인 거거든요. 2월달에 제일 좋다고 해서 들어왔더니 2월달에 물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미래를 전망할 때 그냥 무조건 아무랑에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 내년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이슈들이 있어. 근데 기관이 들어올 때는 뭔가 근거를 갖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무조건 트럼프가 있을 때 들어와야 돼. 왜냐면 친화적일 때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가 저는 더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오히려 원래는 사이클상은 올해 11월이거나 원래 10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밀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앞으로 비트코인 관련 시장 트렌드를 조금 리딩할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관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ETF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밈, 그죠? 저가형 코인들이 좀 중요했다고 치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죠? 이거 알트코인 이게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인지도 모르겠고 계좌는 파랗게 질려있고 한데 그러면 뭔가 근거를 갖고 가려면 제일 지금 중요한 테마는 뭐라고요? ETF잖아요. 그럼 알트코인 ETF 되는 코인들이 뭐야? 그러면 보통 시총 10등 안에 들어있는 것들. 뭐 XRP도 좋겠고 솔라나가 지금 선물도 3월 17일부터 시작 거래를 했잖아요. CME에서.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XRP보다 솔라나가 더 먼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물이 있어야만 기관은 해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라나가 쉽게 해서 이더리움 다음에 ETF 테마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ETF를 신청한 걸 보면 솔라나, XRP, 그죠? 그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 에이다 뭐 이런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미국 코인 중에서 ETF에 관련된 게 뭐가 있지? 헤드레시 그래프, 그죠? 폴카닥 뭐 그러니까 언급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라이트 코인. 그러니까 보면은 시총이 큰데 미국 애들이고 괜찮은 것들만 그냥 골라 사도 ETF가 되게 되면 어쨌든 기대감이 오르기 때문에 그냥 갖고만 있어도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우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는 ETF 테마를 따라가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반기는 조금 울퉁불퉁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빠지게 되면 어디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나 한선이 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거의 그냥 여기가 저점이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하는데 근데 빠지게 되면 사실은 기관이 던지는 거니까 헤지펀드 애들이 던지기 시작하면은 뭐 저희는 이제 65,000도 보고 55,000도 보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전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적입니다. 저는 그냥 확 빠졌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바이더딥의 기회거든요. 그냥 싸게 사면 되니까. 그래서 목표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저는 너무 그냥 맥시멀 리스니까 제 말을 믿지 말고 저는 10년 후에는 이더리움이 1억 간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10년 후에는 10억 원 가겠죠? 저는 충분히 1억 가는 게 어려웠지 10억 가는 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10년 후에 이더리움이 만약에 그러니까 1억이 간다고 치면 지금 뭐 280만 원에 사는 것보다 200만 원에 사는 게 좋고 150만 원에 사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드라켄 밀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울퉁불퉁 할 거야. 그리고 레리 핑크가 뭐라고 했냐면 올해 2025년은 힘들어. 주식시장이. 그럼 주식시장하고 코인시장은 연결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해 힘들어. 그런데 기회는 뭐냐면 야 울퉁불퉁해서 떨어질 때마다 사. 자 그러면 트럼프 재단에서 뭐라고 해요? 야 지금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사면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살 수 있는 기회야. 뭐냐면 떨어질 때마다 사면 자기들이 올려주겠다는 거거든요. 월드 리포트 파이낸셜 걔네들도 보면 지금 다 적자예요. 어마어마한 적자거든요. 걔네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이더리움 결이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마다 사면 결국은 탈출을 시켜주니까. 그리고 제 경험상 어쨌든 지금 사이클을 지금 제가 3번째인데 대부분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처럼 시총이 큰 애들은 탈출을 시켜줘요. 리플도 7년 만에 탈출시켜줬죠? 제가 예전에 리플 190원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탈출시켜줄 수 있는 코인, 그러니까 물려도 괜찮은 것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ETF 테마에 있는 코인들을 사면 절대로 문제가 없으니까 오히려 떨어지면 조금은 사면 되겠죠. 그럼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소득은 3가지예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투자소득인데 지금 이 정도 시작에서는 투자소득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일을 조금이라도 해서 물을 타자. 그래서 저는 그냥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사실은 지금 10,000원 사는 게 나중에 1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코인을 구매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거의 바닥에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의 정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14만 달러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14만 달러가 이제 다음 쉽게 해서 내년 초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내년 초에는 그러니까 한 프랙탈 뭐 이렇게 그 따지는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14만 정도는 그 정도는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14만 달러에서 그러면 14만 달러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2억에 근접하겠죠. 김프 끼고 하면은. 네.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사이클에서 요번에 비트가 2억은 확정이라고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개인적인 생각은 2억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1억을 깨는 순간부터는 이제 좀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대표님이 비트코인 1억 간다고 얘기했을 때가 2017년인데 그 없어지고 울퉁불퉁 할 때 1억 간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지금 10억 간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거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시청들이 커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제일 지금 좋은 호재는 뭐냐면 주 정부들이 비트코인을 기존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좀 빌 게이츠가 비트코인 앞으로 영원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또 거기에서 의견이 갈리기도 했는데 이게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나요? 뭐 그냥 전혀 근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노벨상 수상자 그분도 뭐 영예 수렴한다고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미국의 자산 시장에 들어왔죠. 그죠? 나스닥에서 인정을 했죠. ETF가 출시됐죠. 그리고 세계를 끌고 가는 사람이 쉽게 해서 레디 핑크라고 해서 블랙락의 수장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지금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그게 가장 성공적 ETF라고 얘기를 하죠. 자산 시장의 하나의 품목인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을 그냥 캐면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죠. 뭐냐면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죠. 네. 그다음에 사람들 어떻게 봐주니까 인건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채굴 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어제도 강의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소득을 올릴 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근로소득을 만약에 일을 해서 한다고 치면 저의 육체적 에너지와 정신적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 저희 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면 무조건 저희는 임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도 뭐라고요?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얘는 그냥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에너지를 써서 비용을 그죠? 지불하면서 뭔가를 캐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에너지. 강조하는 게 에너지잖아요. 그죠? 그럼 에너지를 사용해서 얘를 만들어냈다는 거는 사실은 데이터 조각이 아니라 뭔가 근거가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혹시 100원짜리 동전 본 지 얼마 됐을까요? 네, 오래됐어요. 요즘 지금 거의 없죠. 요즘 뭐 100원짜리 동전 쓰실 때가 네, 있나요? 그거 갖고 뭐 없습니다. 사 먹을 게 있나요? 카드를 주로 쓰기 그죠? 때문에 네. 그럼 1,000원짜리 본 적 얼마 됐을까요? 한 일주일 됐나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즘 디지털 세상에서 누가 실물 화폐를 쓰려고 하나요? 그렇죠. 불편하니까요. 네. 예전에는 지갑이 되게 그죠? 과시하고 막 갖고 다니고 그죠? 장지갑 있고 이랬었는데 요즘 그거 누가 쓰나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핸드폰 뒤에 그죠? 신용카드 하나 꽂고 다니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뭐라고요? 좀 더 디지털화돼 있고 운반하기 편하고 그죠? 그러면 내가 금괴를 이만큼 1kg 갖고 있는 것보다 비트코인 하나 갖고 있는 게 낫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디지털화되어 있을수록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고요? 디지털 자산인 거죠. 근데 빌 게이츠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비트코인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뭐 거의 한 100만 번 들은 것 같은데 잘 살아남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감회가 새롭다는 얘기가 뭐냐면 야 미국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인정을 해준대? 미국 대통령이 이거를 뭐 이렇게 좋아한대? 이유는 아시겠지만 나중에 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달러를 이렇게 쉽게 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진짜 위기는 이때부터다 하는 좀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진짜 위기는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버리면 끝나는 거겠죠. 근데 미국에서 지금 버리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얘기 들으셨겠지만 그겁니다. 자, 테도사가 직원이 200명 있는데 블랙락보다 수익률이 더 좋아요. 돈만 찍으니까. 블랙락 직원이 2만 명이 넘거든요. 그럼 레디 핑크가 이걸 내버려 둘까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본주의에서 가장 편한 방법은 뭐냐면 산업을 일으켜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금융자본주의에서는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가장 쉽거든요. 그러니까 레디 핑크도 그래서 야 이제 USDT 그죠? 테더보다는 뭐 USDC 서클 사이에 있는 미국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찍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은 달러의 강화를 원하는데 채권을 살 수 있는 주체가 서클 쉽게 해서 이런 거죠. 테더사에서 저희 준비금 제일 많은 게 뭐라고요? 미국 국채.
얘네가 뭐라고요? 테더를 찍을수록 우리는 국채를 더 많이 사잖아요. 왜냐면 얘네들도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절대로 저는 그 뭐 위기라고 하기에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미국만 버리지 않으면, 근데 미국이 버릴 리가 없겠지만, 뭐 비트코인의 위기는 저는 이제 거의 그 자산시장의 하나의 클래스가 됐잖아요. 주식, 코인, 부동산, 채권, 이렇게 네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그냥 하나의 시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지금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금리 동결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긴 하더라고요. 언제쯤 금리가 좀 인하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에는 그냥 다들 그냥 볼 거 없다. 근데 지금 뭐 금리는 당연히 똑같은데 파월이 어떤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톰리가 얘기한 게 뭐냐면 5월 달에 기대한다. 5월 달에 5월 아니면 6월인데 5월 달에 기대한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그죠? 그다음에 하반기에 한 번을 기대한다. 왜냐면 지금 전도표 보면은 최대 3번까지도 가능하긴 한데,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는 2번은 기대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5월 달에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톰리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자산시장이 울퉁불퉁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트럼프도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중국이 너무 좋아. 유럽이 너무 좋아. 그죠? 걔네들은 돈 푼다고 해서 좋은 거고, 그럼 지금 보면은 양적 긴축을 그래서 연준에서도 그만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4월이나 5월 달에 그만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 5월 달쯤에 나쁜 금리 인하가 아니라 좋은 금리 인하 쪽으로 내려가서 자산시장을 조금 좋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제가 톱니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보면은 좀 약간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한번 했으면 좋겠고, 안 되면 6월 달에는 무조건 하겠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는 게 제일 뷰라고 할까요? 제 생각입니다. 앞서 일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이 약간 바닥권이다라고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는 것도 괜찮다고 보시는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이제 이런 거죠. 개인마다 포트폴리오가 다르잖아요. 네. 저처럼 지금 코인에 75%가 들어있으면 사실은 지금은 조금 사실은 이제 관망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내 개인적인 계좌에서 75%만 가지고도 4분의 3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간이 지나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섣불리 사는 것보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처음 만약에 지금 이제 투자를 해요. 그러면 지금은 30%는 사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많이 와가지고 원래 7만 그때 샀으면 좋았을 텐데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 사실은 30% 정도는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금 가격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이 돌파를 못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더 바닥이 있을까봐 쉽게 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좀 매수하는 전략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제 금은 사실은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초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 아니면 뭐 관세 이슈로 울퉁불퉁해. 그럼 그럴 때마다 수요가 늘어나겠죠. 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울퉁불퉁할 때 바닥에서 완전 바닥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정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한 게 뭐냐면, 야 7만에서 6만으로 떨어질 때, 그러니까 7자가 없어지고 6이 보여. 그러면 10% 사고. 5가 보여. 그럼 50% 사고. 4가 보여. 그러면 있는 돈 다 사고. 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럴 리 없겠지만 비트코인이 만약에 뭐 6천만 원이 됐어. 그러면 뭐 이제 집을 팔아야겠죠? 그 정도 되면은 사이클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저희는 그렇게 되면 너무 고마워하죠. 아. 왜냐면 저점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처럼 네.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냥 울퉁불퉁할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정말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비트코인 투자를 염두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직접 투자 혹은 또 ETF를 통한 투자, 이걸 좀 어떤 게 더 나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계좌를 또 만들고 돈을 넣고 하는 거에 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직접 투자와 ETF 통한 투자 어떤 게 더 나을 거라고 보세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지금 ETF가 승인이 돼서 거래가 잘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계좌에는 ETF가 승인된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ETF가 정식으로 승인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려면 또 미국으로 더 건너가서, 그죠? 미국 주식 하는 것처럼 ETF를 사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정도 사는 거는 뭐 우리 지금 5대 거래소가 있잖아요, 한국에. 근데 충분히 안전하고 얘네들 뭐 다, 그래도 우리가 IT 기술력이 한국이 그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해킹되거나 문제가 생겨도 얘네들 다 보험에 들어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에서 ETF가 된다고 하면 그냥 한국에서
ETF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근데 지금 ETF가 한국에 안 돼 있는데 굳이 미국 가서 ETF를 하는 것보다 수수료 내는 것보다 그냥 저는 개인적인 건 그냥 업비트 뭐 아니면 빗썸 이런 데서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약간 우회 투자, 좀 레버리지 투자, MSTR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네네.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계좌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해킹에 대한 좀 위험 때문에 우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 MSTR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마이클 세일러가 정말 대단한 게 뭐 얘기 들으셨겠지만 그냥 막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이렇게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냥 우리가 다단계처럼 막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저는 MSTR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이분이 생각하는 게 어쨌든 이 디지털 세상에 대해서 디지털 화폐가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강조한 건 그거거든요. 야, 비트코인은 한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많이 모을수록 난 무조건 이익이야. 그리고 예전에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비트코인 막 떨어졌을 때 그죠? MSTR 뭐 비트코인 때문에 뭐 얘네가 없어지네. 네, 아니면 뭐 맞습니다. 적자가 얼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위너는 누구예요? 꾸준히 사서 모은 사람이 무조건 이긴 거잖아요. 근데 절대로 팔지 않겠다. 그래서 저도 사실 MSTR 주식도 있고 그다음에 저 코인베이스 주식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 강조했던 거 뭐였었냐면 꼭 코인 투자만 하지 말고 미국 주식도 좀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코인베이스 수익률이 비트코인 수익률보다 저는 더 좋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미국 주식을 총 자산의 10%밖에 안 했어요. 네. 왜냐면 낯서니까. 그리고 제가 2017년도에 처음에 주식을 배운 게 아니라 코인부터 위험한 것부터 배워가지고 사실은 미국 주식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을 조금 더 또 얼마나 또 제가 상식이 없냐면 미국 주식을 사는데 코인하고 관계된 것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MSTR, 그다음에 마라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채굴 주식 네. 이런 것들만 샀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다 수익이긴 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도 다 생각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하여튼 비트코인의 장점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수량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마이클 세일러 분 보면 좀 존경스러워요. 뭐 한때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뭐 금값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공행진을 하는 반면에 비트코인 가격은 좀 많이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앞으로 비트코인과 금의 위상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그 보니까 금 시총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시총하고 잠깐 보면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총을 보면 거의 뭐 10분의 1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8분의 1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맥시멀리스트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금이랑 비트코인이랑 그 시총이 비슷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뭐 사실은 너무 좋긴 한데 거기까지는 사실은 좀 그렇고 저희는 반 정도만 따라와줘도 근데 사실 이거 너무 감개무량한 얘기거든요.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없어질 이런 애들이었는데 지금 뭐 이 정도까지 따라온 것 자체는 너무너무 좋고 아까도 지갑 얘기했던 것처럼 디지털 세상에서 그죠? 이 무거운 금을 들고 다니는 게 편할까요? 그거보다는 디지털 금을 갖고 다니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터넷의 채택 속도보다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 그러니까 코인 시장의 지금 채택률이 훨씬 더 빠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AI를 하려면 코인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코인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코인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할 때 무조건 자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원래는 뭐죠? 블록체인이거든요. 네. 얘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금시총의 반 정도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1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되는 것만 해도 괜찮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반 정도까지는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10년 지나면 저는 10억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자산이라는 게 이렇게 일방적인 상승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긴 포인트를 이렇게 보면 결국 울퉁불퉁해서 가긴 가지만 결국 정점에 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220만 원이 9만 원이 될 때까지 떨어질 동안에 바이 더 딥을 계속 했잖아요. 했는데 계속 제가 30만 원까지 샀는데 9만 원 떨어져서 계좌가 마이너스 60몇 프로가 됐는데 결국은 그게 400 얼마가 되고 500 얼마가 돼서 제가 이제 그때 매도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울퉁불퉁해서 떨어지긴 하겠지만 저희가 진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없어지지는 않아. 그러면 결국 내가 모아가면 이길 거야. 자, 그리고 제가 어제도 강의를 했는데 금값은 10년에 2배 오르거든요, 보통. 네. 그럼 10년에 2배면 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보통 10년에 2배예요. 자, 10년 전에 짜장면 값이 얼마였을까요? 10년 전이면 한
3,000원, 4,000원 했을까요? 10년 전에 짜장면 전국 평균 가격이 4,200원이었어요. 그럼 올해, 그러니까 지금 짜장면 지금 전국 평균 가격이 얼마일까요? 8,000원 하나요? 8,000원에서 만 원 사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2배 올랐죠. 네. 그러면 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자산을 샀을 때 10년 지났으면 2배 올랐죠. 이거는 돈을 번 게 아니죠. 아니죠. 왜?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자, 그럼 강남 집을 샀어요. 10억 주고 10년 지났어요. 20억 됐어요. 이게 집값이 오른 걸까요? 아니죠. 이건 그냥 인플레이션만 네. 해칭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그러면 10년 지났을 때 2배가 아니라 최소한 2배 이상 가는 자산을 사야 나는 자산을 지킨 거죠. 근데 현금만 갖고 있다면, 정기예금을 했다면 돈의 가치를 지킨 걸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은 오를 수 있는 자산을 사야 되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지금 샀어요. 지금 뭐 1억 얼마를 하는데 10년 후에 10억이라고 치면 8배라고 치죠. 그러면 우리는 2배를 이긴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길 거라고 판단을 하니까 사는 거죠. 작가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진짜 비트코인 많이 투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사실 이렇게 장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자산인 게 맞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너무 변동성이 크고 하락할 때 많이 하락하니까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대응 전략을 가지려면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자산을 대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단기 투자니 장기 투자니 그리고 이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니 아니면 나는 이거를 그냥 노후 자금으로 묻을 거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런 거죠. 제가 20, 30대예요. 자, 이제 나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할 거예요. 근데 이 2년 있다 결혼할 거기 때문에 이걸 2년 동안 불려야 돼요. 그럼 마음이 급하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위험하게 투자하겠죠. 그러면 오히려 잃을 확률이 높겠죠. 오히려 20, 30대 애들은 급하거든요. 막 단타도 치고 네. 뭔가 위험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코인이 이제까지 잘못됐던 게 뭐냐면 자 4년 사이클을 가지고 가는데 변동률이 급격했는데 수익을 많이 줬어요. 근데 이번 시장에서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던 게 뭐냐면 이제는 그 사이클을 거의 따라가지 않고 ETF 때문에 뭔가 망가진 것도 있고 수요가 알트보다 비트나 이더에 집중이 됐죠. 특히 비트에 집중이 됐죠. 왜? 기관이 들어온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ETF가 되니까 오히려 이 원하는 게 대부분 다 뭐냐면 비트였거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알트코인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시총이 이만큼이라면 알트코인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하루에 10,000개도 태어나고 네. 1,000개도 태어나고 펌프펀 같은 데 보면은 솔라나도 보면은 이런 데서 민코인이 하루에 10,000개도 태어나고 하다 보니까 시총을 계속 갉아먹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데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보면은 짧은 기간 동안에 큰 수익률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를 이제는 코인이라는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 자산하고 연동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코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급하게 짧게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시장이 아니고 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자산 시장이 됐으니까 ETF처럼 모아갖고 긴 호흡으로 봐야만 저희가 손해보지 않고 이 자산을 잘 다룰 수 있으니까 저도 예전에는 어땠냐면 말씀드렸었지만 위믹스로 탈출하고 알트코인은 큰 수익을 낸 사람이지만 이번에 반성한 게 뭐였었냐면 이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알트코인보다 ETF 테마로 많이 넘어갔으니까 비트코인만 꼭 사라는 건 아니고 알트코인 중에서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막 ETF 테마들 보면은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알트코인을 정말 자신 있어. 태어나자마자 저가에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안전하게 가려면 긴 호흡으로 봐야 되고 모아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지 않겠다. 그래서 요즘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저 이더리움 꾸준히 모으고 그다음에 뭐 헤드레시브 같은 그래프 같은 거 있잖아요. 헤드레 같은 것도 조금씩 꾸준히 모으고 그러니까 좋은 코인들을 그냥 꾸준히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사지 이걸 그냥 단타 치거나 아니면 뭐 이번 사이클에 끝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냐면 떨어지면 사면 되니까. 그리고 저도 속았죠. 2월달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 잔뜩 샀는데 물렸거든요. 근데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 이더리움은 어쨌든 스테이킹을 하면 이자도 주고 우상향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확신이 없고 기대감이 없으면 투자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우상향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확신이 없어. 그럼 사실은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그럼 어떤 코인을 사야 돼요? 물어보죠. 그러면 어떤 코인이 좋냐? 내가 물려도 안심되고 물려도 물을 타는데 걱정하지 않는 코인을 사야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물렸어. 괜찮아. 나중에 사면 되겠지. 지금은 280만 원이지만 나중에 10년 지나면 1억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당장 쓸 돈이 아니면 네. 묻어둘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금값은 10년에 겨우 2배 오르는데 우리 이더는 10년에 나는 10배 갈 거야. 그럼 누가 이기는 거지? 내가 이기는 거지. 그래서 저는 금 투자 절대 안 하거든요. ETF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그 자산이란 무조건 10년에 2배 이상 올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치과의사라고 얘기했죠. 네. 이제 금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정말 많이 네, 보셨겠네요. 그죠. 제가 지금 치과에서 22년 차인데 제가 처음 왔을 때 보면 지금 금값이 4배 올랐거든요. 그러면 20년 동안 4배 올랐죠. 정상이죠. 10년에 2배니까. 네. 그 물가를 따져보면 됩니다. 얘기한 것처럼 요즘 1,000원 가지고 과자 사 먹기도 어렵죠? 네. 아들이 얘기하던데 요즘은 1,000원 가지고 어떻게 새우깡 하나 살 돈이면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다고. 네. 왜냐하면 1,500원짜리 커피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물가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기 때문에 오히려 10년에 2배 오르는 자산은 해칭만 한 것뿐이지 절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은 아니니까 일단 판단은 본인들의 몫인데 저희처럼 어쨌든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수익률을 쫓아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려면 좀 긴 호흡으로 짧게 보지 말고 관점을 바꾼다고 하면은 질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긴 호흡, 즉 사이클 투자보다 더 긴 장기 투자가 더 좀 낫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책에도 썼지만 4년주기 사이클이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나스닥이랑 연동되고 미국장이랑 연동되면서 사실은 사이클이 많이 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궁금한 건 뭐냐면 내년 초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네. 생각은 내년 초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미국 자산에 연동돼서 그냥 비트코인만의 사이클이 아니라 그냥 자산에 연동해서 갈 건지 아니면 우리는 또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반감기 다음 연도에 폭락하는 거 올 건지가 제일 걱정하긴 한데 그럼 제일 좋은 건 뭐야? 내년 초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반을 뭐 수익화한다든가 해서 뭔가 비중을 조절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비트하고 이더는 어느 정도 가지고 가고 알트코인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난 것은 팔아서 현금화하고 떨어지면 또 사고 투자는 평생 하는 거지 지금 이 사이클이 끝낼 건 아니니까. 사실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매도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 그냥 보유할 것인지 일부 매도할 것인지. 근데 지금 장이 이렇게 계속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경험을 다 해봤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21년도에 탈출할 때 올 매도하고 탈출했거든요. 네. 그때는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정말 운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21년도 11월 달이 거의 정점이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코인 올 매도 다 던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시원한데 약간 서운했던 건 뭐냐면 그 팔고 나서도 약간 뭐 그 알트코인들이 올라가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정도면 됐어. 만족하고 그리고 그래 나는 모아가면 되지. 그래서 22년도 그죠? 23년도 그때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비트를 4천만 원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4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에서 계속 분할 매직을 해서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얼마에 팔았냐면 거의 1억 원짜리 팔았어요. 네. 그리고 그걸 다시 이더로 옮겼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까지 사이클을 항상 그렇게 하면 됐는데 우리의 공식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공식이 안 맞는 이유가 기관이 들어와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이클 이론이 좀 유효하다고 보지 않으시는 건가요? 요번에는 깨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요번 사이클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지금 안 좋잖아요. 지금이 가을이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인 시장이 있고 자산 시장이 있죠. 그리고 위에는 정치 경제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시기에서 트럼프가 제일 위에 지금 최상위 포식자잖아요. 네. 한마디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은 가고 싶은데 관세 한마디 땅 떠트리면 막 폭락하고 뭐 하고 싶은데 안 되고 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왜? 정치 경제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모든 걸 좌지우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펀더멘트는 괜찮아서 잘 가고 싶은데 위에서 매크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을 깨는 게 누구냐? 트럼프겠죠. 근데 결국은 저는 살려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사이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이클은 원래는 올해 가을이잖아요. 네. 그러면 11월 달이 제일 좋거나 10월 달이 제일 좋아야 되는데 제가 내년 상반기를 보는 이유도 지금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울퉁불퉁하니까 조금 더 미뤄져서 그러니까 완전한 사이클보다는 있긴 있는데 그래서 내년 초로 저는 내년 초나 올해 말부터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도 보면 9월 달까지 안 좋고 이제 9월 달 지나가면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제 회계 마감을 9월 달에 하잖아요. 그럼 이제 9월 달이 제일 안 좋고 10월 달부터 좀 올라오니까
그래서 저는 사이클이 완전 무너지진 않았지만 예전하고 사이클이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음 사이클부터는 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이클이 적용이 좀 어렵다라고 보세요? 그때는 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이제는 미국 자산시장과 연동해서 그냥 가지 우리 4년주기 사이클이 우리처럼 옛날 그렇게 고유의 사이클이 맞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이클의 정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부분 과거에는 80%, 70% 이렇게 빠졌었는데 네. 이것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시네요. 알트는 빠질 수가 있는데 네. 비트는 그 정도 안 빠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비트코인 뭐 좀 잘 하시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이 미국 주식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 게 네. 저점 매집하려는 수요가 너무 많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죠.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스마트머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 지금 유럽하고 중국이 너무 좋대.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한다고요? 그쪽으로 가죠. 가죠. 또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쪽으로 갔지만 지금 미국 주식이 너무 저렴하대. 그리고 한 번도 이거 10% 빠지고 나서 반등 안 한 적이 없대. 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주식은 무조건 아시겠지만 401k 뭐 이렇게 있고 들어온 돈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향을 그릴 거니까 지금이 저점 매집의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사실은 반등을 또 하죠. 그래서 금요일날도 좀 많이 반등을 했었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중국이나 유럽 증시는 잘 모르거든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테슬라가 거의 마이너스 50%에 가까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언제부터 샀냐면 지금 $300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뭐냐면 $200가 깨지면 190이나 180이 일자가 보이기 시작하면 또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하면서 제일 나쁜 버릇을 고친 게 뭐냐면 예전에 빨간불에 사고 파란불에 팔았는데 요즘은 파란불 보면 사고 싶고 빨간불 되면 팔고 싶고 이거 8년 걸렸거든요. 근데 뭐냐면 떨어지면 사면 되지. 테슬라가 뭐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제일 좋게 보는 것들 중에 하나는 대장주들은 괜찮다. 그리고 10등 안에 그러니까 미국 주식 10등 안에 드는 건 괜찮고 네네. 그리고 비트도 뭐 아니고 코인 시장도 10등 안에 드는 우량주 있잖아요. 우량 코인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SAC가 리플이나 솔라나 도지코인 ETF를 이제 승인 결정을 연기했잖아요. 이제 뭐 10월 달 정도로 아까 이야기해 주셨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2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코인 시장은 다 정치적 이슈를 따라가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자산 시장의 상승을 원하지 않아. 그리고 채권으로 네. 쉽게 해서 채권으로 모든 돈이 몰려갔으면 좋겠어. 채권 수요를 유도해. 그다음에 채권 신용을 금리를 지금 낮추기를 원해. 그럼 오히려 지금 자산 시장이 좋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SEC도 어쨌든 정부 기관인데 지금 알트코인의 ETF를 다 승인해주기 시작하면 돈이 어디로 몰릴까요? 코인 시장으로 몰리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죠. 그래서 10월 달까지 미뤄졌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제가 아까 1부, 2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0월 달에 ETF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뭔가 더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 4분기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1분기가 좋지 않을까 얘기하는 게 다 정치적인 요인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알트코인들의 ETF가 승인된다면은 뭐 시장에는 굉장히 호재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예전처럼 모든 알트코인을 다 끌어올리는 장세는 없고 이제 선택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상한 것들 절대 안 올라가거든요. 옛날 구코인들은 뭐냐면 이제 물려있는 코인들은 이제 잘 안 갈 가능성이 높고 계속 강조하지만 ETF 테마나 아니면 그거를 지원하는 거. 만약에 솔라나가 가면 그거를 지원하는 주피터 같은 것도 가겠죠. 네. 뭐 이런 것처럼 그 관련된 뎁 코인들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좀 알고리즘이 있는 코인들이 그죠?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서 리플 가면 당연히 스텔라 루멘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거에 맞는 코인들이 갈 거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유통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락업 물량이 풀리는 거. 그러니까 락업 물량이 계속 풀리게 되면 어쨌든 시가총액은 낮아지지 않는데 코인의 가격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우리가 투자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알트코인 중에서 락업 물량 풀리는 것들. 온도도 보면 2배가 막 풀리죠. 그래서 온도도 제가 예전에 500원에 샀었는데 300원에 샀었거든요. 근데 무서워서 많이 못 산 이유가 뭐냐면 그거였어요. 락업 물량 이렇게 많이 풀리는데 사도 돼? 그래서 지금 또 6월 달에도 락업 물량이 또 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저한테 맨날 또 물어보는 사람들이 온도 언제 사요? 온도 파이낸스 되게 좋은데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6월 달에 물량 풀린 다음에 3분기가 안 좋으니까 3분기 때 봐서 바이더디 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을 하려면 무조건 남의 말 듣지 말고 자기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지 유튜브에서 누가 괜찮대. 어떤 코인 좋대 이런 것보다는 공부를 해서 그래 이제쯤 되면은 주기에 바닥인데 난 바닥을 잡을 수는 없어. 그럼 이 근처에 오면 사기 시작하는데 절대로 한꺼번에 사지 말고
분할 매집을 하는데 이런 거죠. 오늘 100원 샀어. 내일 100원 샀어. 모레 100원. 이건 분할 매집이 아니에요. 오늘 만약에 100원 샀잖아요. 그럼 충분히 2, 3주 지켜본 다음에 사는 게 분할 매집이니까 좀 나눠서 성격 죽이시고 사면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알트 불장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알트 불장은 언제쯤 올 거로 지금 예상하시나요? 아무도 모르겠지만 아무도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알트 ETF가 가을에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안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면 근데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언제 ETF가 될까요? 그럼 그건 정답은 딱 나와 있어요. 블랙락이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총 시드가 현금이 25%가 남아 있거든요. 그럼 25%는 언제 쓸 거예요? 그러면 블랙락이 알겠죠? 블랙락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를 신청을 했어요 하면 그때 다 쓸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알트의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기관 입장에서는 채권 금리가 0.1, 0.2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왜냐면 조 단위로 움직이니까. 네. 근데 보세요. 이더리움은 가격도 올라가는데 스테이킹 이자를 줘. 그죠? 그럼 2.8%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당연히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2.8% 이자는 상승분에 대해서 그죠? 가만히만 갖고 있어도 주는 거기 때문에 기관이 오히려 더 좋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트럼프가 갖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보면 포트폴리오 보면 첫 번째가 뭐죠? 이더리움이죠. 온도도 어디서 나오죠? 이더리움이죠.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은 해킹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블록체인의 기본은 뭐냐면 자, 이겁니다. 코인은 보안성, 확장성, 탈중앙화거든요. 이제 탈중앙화 포기. 왜냐면 이제 어차피 다 들어왔잖아요, 자산시장으로. 네. 그죠? 그러면 보안성과 확장성인데 확장성은 솔라나, 보안성은 이더리움이죠. 그럼 기관 입장에서는 해킹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더리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블랙락이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되는 거 신청했어요 하면 저는 그냥 알트장이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전 남아있는 시드를 다 투입을 할 건데 그때 뭘 살 거냐면 이더리움을 안 사고 솔라나를 사겠죠.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날에 3월달인가 4월달인가 이런 거죠. 자, 우리 비트코인 ETF가 된대요 하고 딱 승인을 딱 하니까 이더리움이 막 오르죠. 네. 그 다음 주자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더리움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 뭐예요? 솔라나. 이게 솔라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다음 로직이 뭐냐. 그럼 솔라나 되면 그 다음에 리플이겠죠? XRP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물 시장에 솔라나가 제일 먼저 올라왔으니까 솔라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 리플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하나를 해주면 다 해줘야 되거든요. 형평상에 네. 맞게. 그러면 ETF가 막 터지겠죠. 네. 그럼 그때가 RT 불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앞서도 조금 이야기해 주셨지만 올해 이번 시즌에 알트가 정말 많이 생겼잖아요. 너무 종류가 많고 너무 많아져서 알트 불장이 예전 같은 그런 불장이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택적 불장밖에 올 수가 없거든요. 모두가 왜냐면 오르는 장은 안 온다. 안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트가 오르면 알트가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불장이라고 하는 건 하루에 10배씩 가는 거. 네. 최소한 100, 그러니까 2배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코인이 갈 수는 없다. 우리가 지금 어피트를 보잖아요. 그럼 1년 상승률을 보잖아요. 네. 1년 동안 플러스를 찍은 코인이 9개밖에 안 돼요. 어피트 한번 보세요. 1년에 연간 상승률을 따지면. 네. 근데 그중에 비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픈 알트를 찍으면 안 되고. 근데 충격적인 게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40몇 %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코인 투자에서 물려서 마이너스인 게 정상인 거예요. 저도 사실은 지금 그 시기에서 그냥 원금에서 녹았거든요. 저는 이런 거죠. 초반에 비트를 잘 모아서 비트가 수익률이 2-3배가 되고 네. 그죠? 원금을 빼고 그 다음에 이걸 이더로 바꾸고 네. 어느 정도 작전을 잘 펼쳤는데도 지금 원금이 녹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트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좌가 파랗게 질렸겠죠. 네. 근데 그게 정상인 거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서 괜찮다. 쉽게 얘기해서 이더리움, 쉽게 해서 ETF 테마에 있는 코인들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솔라나 갖고 있어. 저는 솔라나가 지금 뭐 반토막 났지만 네. 올라갈 거라고 보고 정권은 당연히 깰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참고 버티는 사람과 이거 못 버티는 사람이 문제겠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 책에서 9만 원 되면요. 이더리움이 그냥 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총 2위인데 이게 없어져?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220만 원짜리가 9만 원이면
이게 얼마냐면요. 95% 하락이거든요. 네. 어떻게 시총 이익가 95%가 떨어져?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인 시장 망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어쩔 수 없이 버텼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때는 제가 적금도 깨고 보험도 깨고 다 깨서 넣었는데 넣어도 안 되니까. 그리고 그게 마이너스 60몇%가 말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게 그래 2등인데. 그리고 내가 공부한 바로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없으면 생태계 확장이 안 돼. 그리고 이더리움 망하면 이 코인 시장 다 망하는 거니까 그래 한번 기대해보자. 그리고 어차피 이더리움 망하면 내 인생도 망하는 거니까. 근데 결국은 올라와 준 것처럼 지금도 만약에 간다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알트코인이 뭐 100만 개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죠? 왜냐면 그 뭐 민코인 같은 거 보면. 네. 근데 결국은 민코인이 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냐면 결국은 사람들의 탐욕은 끝이 없으니까. 그러면 솔라나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이더리움도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코인들도 좋아질 텐데 너무 이상한 코인들 있잖아요. 네. 정말 알지도 못하는 이거 뭐지?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질 거고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들이나 어떤 테마가 있거나 자 AI 중에서도 AI 에이전트 코인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네. 걔네들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긴 한데 저도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근데 일단 반등하기 시작하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무조건 AI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살려줄 확률도 높고 그러니까 테마를 따라가긴 하는데 전체는 아닐 거다. 그러면 RWA 그죠? 그다음에 밈코인, 그다음에 AI 테마 이런 그 중에서도 괜찮은 코인들 갖고 있는 것들은 저도 안 팔고 있으니까 사실은 좀 기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알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마이너스 80%, 90%도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그냥 차라리 리밸런싱을 해야 되나, 그냥 홀드해야 되나 이거 고민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냥 좀 버티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마이너스 90%인 코인을 팔 수는 없어요. 저도 지금 사실은 뭐 마이너스 90%짜리가 있긴 한데, 근데 팔 수는 없는데, 자, 그러면 물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코인에 타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확실하지 않잖아. 네. 마이너스 90% 갔다는 거는 그건 메이저 코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 코인에 타야 되는데, 자, 그러면 메이저 코인 중에서 뭘 사야 됩니까? 그럼 비트나 이더를 사야겠죠. 왜냐면 물을 탈 때는 가장 확실한 코인에 타야 되거든요. 그럼 가장 확실한 게 뭐야? 그럼 ETF 테마에 있는 코인들이잖아요. 네. 그죠? 차라리 솔라나를 물렸어. 그래서 마이너스 50%야. 이때는 솔라나에 타도 되겠죠. 얘는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네. 근데 이상한 코인에 물렸어. 그럼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이 만약에 100등 받고 물려난 코인인데 여기다 물을 탄다. 물론 타고서 탈출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위험하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시드가 얼마 없을 텐데 이 시드를 굉장히 소중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확실한 코인만 타야겠죠. 걔가 다행인 거는 그때 이더리움을 샀기 때문에 탈출을 한 거지. 만약에 이오스 샀으면 저 지금 여기 못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물론 지금 알트장이 너무 안 좋기는 한데요. 지금 좀 미래가 기대되는 그래도 코인이 있다면 한 3가지 정도만 좀 이유하고 함께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알트를 만약에 산다고 하면 제가 이제 만약에 초보자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네. 무조건 아까 얘기했지만 ETF만 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1등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인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더고 이더리움은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얘기했지만 이자 준다. 그리고 기간이 꼭 필요로 한다. 그리고 트럼프 얘네들이 원하는 코인이 뭐다? 이더다. 그리고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의 대부분 다 이더 계열만 담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코인을 솔라나에서 그죠? 그쪽에서 발행을 하긴 했지만 민코인을 결국 걔네들 쓰고 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를 제일 좋아하긴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솔라나는 무조건 그다음에 ETF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XRP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가격 방어가 굉장히 좋거든요.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처음 들어온다고 치면 굉장히 이제 처음에 초보자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을 사서 옛날처럼 10배, 20배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렵고 지금은 그냥 우리 주식보다 수익률이 좀 더 좋아. 한국 주식시장에서 지금 수익률이 얼마나 나쁘냐면요. 뭐 제가 2달 전에 본 통계인데 한국 주식을 산 사람들의 89%가 마이너스래요. 그러니까 수익인 사람이 10%밖에 없는 것처럼 이제는 이런 거죠. 코인을 샀을 때 탈출시켜주고 그다음에 수익을 준다는 거는 이제 메이저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코인 시장은 지금 성장률이 많이 남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3개 정도 추천하라고 하면은 이더는 무조건 사야 되고 이더는 무조건 사야 되고 솔라나, XRP,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ETF 테마에 있는 헤다리 해시 그래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폴카다. 그러니까 메이저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ETF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만 저는 사는 걸 원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데서 강의할 때 축구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442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442거든요. 그러니까 비트 4, 이더 4. 그러니까 비트가 40%, 네. 이더가 40%, 알트가 20%. 그러니까 알트 20%는 네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왜냐면 얘네 비트와 이더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탈출시켜 줄 거니까.
20%는 본인들이 원하는 알트 뭐 아무거나 사. 그러니까 AI 테마를 사던, 아까 얘기했지만 ETF 테마를 사던 무조건 아무거나 사도 되는데 비트하고 이더는 무조건 40%씩 무조건 사. 그러니까 저도 지금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원래는 비트가 40, 이더가 40이었는데 이번에 이더를 많이 사는 바람에 이더가 더 많긴 한데 결국은 이 442 포메이션을 잘 지키면 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네. 요즘 보니까 워렌 버핏이 역대급으로 현금 보유량을 좀 늘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 조급하게 투자를 하는 게 꼭 답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시점에서 현금을 조금 들고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답일까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 현금 비중이 제가 알기로는 30%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지금 저도 25% 정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5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0에서 50 사이. 그러니까 워렌 버핏만큼 30% 정도가 제일 좋긴 한데, 응? 근데 지금 내가 코인이 뭐냐가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더 사기 전에 50%가 있었다고 했던 이유는 기회를 엿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현금이 10%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할까 급해요. 네. 거의 현금이 없어. 근데 사실은 현금도 하나의 뭐라고 할까 포트폴리오에서 하나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넣어서 극대화하겠다는 게 제일 사실 무서운 거라서 웬만하면 10%는 무조건 좀 남겨놓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25에서 30% 정도가 있으면 제일 좋을 시기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각자의 사정에 맞게 그리고 워렌 버핏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유럽이나 저쪽 중국에 투자한 게 아니고 이번에 일본 5대 상사라고 하잖아요. 걔네들 주식을 더 많이 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걔네 주식을 8%에서 9% 정도 샀는데 10%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점 매집이 저하고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유럽이나 중국처럼 증시가 올라갈 때 그걸 불타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이제 떨어졌을 때 사서 갖고 있다가 그 상승분을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이제 본인들의 판단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물타기가 정말 어려운 건데 많은 분들이 이 알트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물타기를 정말 고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끝없는 물타기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해서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정말 확실한 코인만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호수 물탔으면 저기 없는 것처럼 이호수 욕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테마가 있어야 되거나 확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더 같은 경우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거 아니고 어설프게 물타는 건 정말 위험하죠. 지금 세 번째 사이클을 이제 경험을 하고 계신데 확실히 이 암호화폐 시장은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작가님만의 투자 원칙이 있다면 어떤 원칙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의 원칙은 아까 뭐 잠깐 얘기했었지만 무조건 파란불에 사는 거고 빨간불에 무조건 매도하는 거고 빨간불에는 웬만하면 사지 않고 그리고 불타기를 하면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제 경험상. 그리고 알트코인은 2배를 가면 무조건 원금을 빼는 거죠.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헤드라이 시그룹을 샀어. 네. 100원에 샀는데 이게 200원이 됐어. 300원이 될 수도 있고 400원이 될 수도 있겠죠. 네. 2배가 딱 됐죠. 일단 원금을 빼죠. 그러면 이익분 어쨌든 이건 이제 이익 요만큼 남은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건 다 어쨌든 손해봐도 어쨌든 내가 이거 어쨌든 이건 수익인 거니까. 그러니까 원금을 빼버리면 얘는 얼마에 가도 상관없죠. 네. 2배가 가든 3배가 가든. 그러면 이거는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대신 원금 뺀 거 있죠. 네. 이거 가지고서 비트나 이더만 사는 거죠. 안전하게. 고소. 예. 어차피 상승분을 상승할 때 어쨌든 비트나 이더가 상승해 얘네도 올라가는 것처럼 얘가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많이 떨어져도 비트나 이더가 방어를 해주니까. 얘가 많이 떨어졌으면 얘가 만약에 50% 떨어져요. 그러면 비트는 10%밖에 안 떨어지겠죠. 그럼 제가 아까 사는 그 비트에서 그걸 팔아서 이것도 사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작전은 알트가 2배가 되면 원금을 뺀다. 이 비트와 알트 간의 리밸런싱을 하시는군요. 계속 하는 거죠. 그 제가 이전까지 경험상으로는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정말 대불장이라고 하죠. 네. 상승장에서는 알트에 몰빵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닌 것 같아서 네. 너무 무섭습니다. 저도. 그래도 오늘 너무 많이 이렇게 다양한 견해와 또 근거와 함께 많은 분들에게 투자 원칙까지 알려주셔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 코인 투자 시작할 때는 단기간 내에 많은 돈을 벌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고 당연한 건데 이제 그게 그 상황에 맞춰서 다른 거거든요. 코인 시장 처음 태동했을 때는 이런 거죠. 비트코인이 핸드폰 갖고도 채굴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아직 초기잖아요. 먹을 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성숙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나눠 먹을 파이가 적어지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똑같은 거 갖고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저도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이클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공부하는 고인물이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코인 시장에 남아있긴 하지만 공부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나를 맞춰가야 되는 거지. 왜 내가 생각대로 안 되지? 화내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그거죠. 바뀌면 그거에 맞춰서 내가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사실은 나스닥이나 미국 자산시장이랑 비트코인 시장이 연동돼 있다고 치면 우리는 그러면 나스닥이나 쉽게 해서 미국 자산시장처럼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단타 위주보다는 워렌 버핏처럼 워렌 버핏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장투하라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장투해야지. 그럼 코인도 이제는 앞으로 단타가 아니라 장투를 해야겠죠. 그러면 좋은 코인을 모아가는 전략을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금값이 10년에 2배 오르는 건 해칭만 하는 거지 절대로 내가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니까 10년에 2배 이상 갈 수 있는 자산을 사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주식, 코인, 만약에 강남 부동산이라고 치면 그래도 우리가 강남 부동산을 한꺼번에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중에서 미국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괜찮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도 뭐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현금으로 황금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코인하고 아시겠죠? 미국 주식이니까 결국은 이제 이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욕심을 좀 줄이시고요. 지금 오늘만 보면 울퉁불퉁 하잖아요. 제가 20살 때 처음 운전 배울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도로 앞에만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보라고. 오히려 운전할 때 멀리 보니까 더 잘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야 필요할 때만 앞에를 보는 거야. 운전 가르쳐주신 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쵸 멀리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도 그냥 멀리 보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모으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이 10년 있다가 10억이 저는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보고서 보면은 1000억도 간대. 근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근거 없는 사람이 아니라 피델리티의 수석 전문가예요. 그런 사람들이 1400억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와, 10년 뒤에요? 예.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돈 남은 돈 한 200 얼마 간다, 200억은 뭐 그냥 우습잖아요. 마이클 셀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좋은 견해들이 있는데 네. 그냥 우리 그냥 간단하게 10년에 10억 간다고 치면 괜찮잖아요. 네. 지금 뭐 울퉁불퉁 해봤자 아니 뭐 1억 됐다 6천만 원 됐다 8천만 원 됐다 해도 결국 10억이 된다고 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제가 예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7년에 비트코인 최고점 2,700만 원에 물려서 그거 안 팔고 있었던 사람한테 제가 되게 뭐라고 했거든요. 야 2,700만 원일 때 물렸으면 야 그거를 그때 2,500이나 2,000에 손절을 쳤어야지.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갖고 있거든요. 누가 이겼을까요? 가지고 있으신 그 사람이 분이 이겼어요. 2,700만 원에 지금 못 사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그분은 나는 어차피 이거 지금 팔 거 아니고 난 장기적으로 이거 그냥 물려줄 거야. 결국 이겼죠. 네. 그때는 되게 바보 같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억 4천만 원에 물렸어요. 비트코인을. 그래서 지금 못 팔고 그냥 계속 갖고 있었어요. 10년에 10억 됐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홀더가 이기는 거죠. 예. 결국은 투자는 저 워렌 버핏이 얘기했죠. 인내심이 적은 사람의 돈을 인내심이 많은 사람에게 옮겨주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누가 잘 참고 버틸 거냐. 그리고 공부하면서 버텨야겠죠. 그냥 버티면 힘든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 이더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 이더가 없으면 보안성이 안 돼. 자 이런 거죠. 야 우리가 롤업이 뭐야? 이더리움이 해킹이 안 되니까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얘를 하나 싸는 거거든요. 얘가 없으면 보안이 취약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더리움이 핵심이네 라는 걸 공부를 하다 보면 얘가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리고 기관은 정점 0.1%가 되게 중요한데 이 자리 2. 몇 % 주는데 얘가 안 갈까? 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래 가져가야겠구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불정의 시작은 언제야? 그래 그럼 이더리움이 ETF가 스테이킹이 되는 걸 승인하기 시작하기부터 그럼 언제 승인될 거야? 블랙락이 신청하면 무조건 되니까 블랙락이 신청하면 되겠지. 그럼 그때부터는 조금 투자를 과감하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물론 실패할 수 있어요. 저같이 2월달에 그래 승률 90%야. 이더리움 야 당연히 오르지. 그리고 소심하니까 다른 알트 못 사고 이더리움만 샀죠. 왜? 승률 90%니까. 네. 근데도 물렸잖아요.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물려도 되는 자산을 사니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좀 긴 호흡으로 보면 투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으니까 워렌 버핏을 존경하는 이유는 긴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코인 투자를 코인 투자처럼 하지 말고 주식처럼 하자. 어떤 주식처럼? 미국 주식처럼 길게 모아가는 방법들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들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